이번 주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주 후반에 이 섹터가 조금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미디어 콘텐츠 섹터를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미디어 콘텐츠 섹터는 이제 주식의 종목으로 치면 두 부류로 좀 나뉘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J콘텐츠리,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같은 소위 이제 대형주 라인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꽤 몇 달간 진행이 됐던 종목이 이제 사마네트웍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형 네. 이제 스몰캡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는 작년이 되게 기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오징어 게임 발매 이후에 보면 지금 주요 나라들의 그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거의 뭐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네.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10위권에 거의 과점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K 콘텐츠에 대한 관심들은 점점 글로벌리하게 커져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계기가 작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아마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작 이제 오징어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네. 넷플릭스가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IP의 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IP를 가지고 IP 홀더가 돼서 이런 제작을 철저하게 준비가 돼서 그 부분이 좀 성공을 이뤘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갔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이 섹터에 대한 관심, 환기를 좀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지금 각 제작사들이나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 속해 있는 업체들의 동향들을 보면 IP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 IP를 갖고 있게 되면 이제 BM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폭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OTT 업체들이 많아질 때 이제 제작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논리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한 해가 올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 기존에 이제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회계에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나눠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6개월로 좁혀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실적이 분명히 드라마는 흥행을 한 것 같은데 실적은 그냥 그렇고, 맞아요. 이런 게 작년까지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1년, 2년 겪다 보니까 이제 6개월 정도에도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좀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사들은 그런 게 있고, 중소형사는 대표적인 게 이제 사마네트웍스 같은데 4분기였어요. 4분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마네트웍스라는 회사가 단순 외주 제작에서 소위 이제 IP 홀더로서의 실적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 업체들이 계속 올해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올해다. 특히나 이제 그 OTT 관련돼서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한국 투자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네. 연도별로 보면 재작년에 3천억, 그리고 작년에 6천억, 그리고 올해 1조거든요. 와, 점점 그러면, 커지네요. 커지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2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한국에 대한 포션 자체는 높지가 않습니다.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아직 더 커질 수 있는 룸들이 더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넷플릭스의 전반적인 그 투자비 집행에 대한 연간 늘어나는 폭은 올해 10% 정도라고 해요. 한국은 거의 2배 정도, 한 70% 정도 더 투자를 늘리는데, 사실 글로벌리한 전체 투자는 10%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소위 이제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의 가치가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이 지난주 후반에 조금 잡혀가지고 금일은 미디어 콘텐츠 업종을 다음 주에 좀 주목해볼 그런 섹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국고차 오브 마지막으로 주간 테마 유망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오프닝에서 미디어 콘텐츠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다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한 유망주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네,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인데 레몽레인이라는 회사. 생소해요. 이름이 되게 이쁘죠. 네. 레몽레인. 예. 저는 이 레몽레인. 레자가 어인 줄 알았는데 아이더라고요. 그럼 레몽레인. 예쁜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 수 있겠네요. 아니요, 이것도 이쁩니다. 예, 이것도 이쁜데 네, 들고 오신 이유 들어볼까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코넥스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대주주를 보면 할 수 있어요. 대주주가 위직 스튜디오고요. MP도 뭐 그런 전례가 있었잖아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여기 2010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드라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전 성균관 스캔들이 2010년 나왔다고 하니까 12년 전이잖아요. 그러네요. 와, 네. 그래서 네. 세상 막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싸이월드도 들어가시고 지금 추억에 젖어 계시네요. 아니 근데 제가 레몽레인을 좋게 보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결국은 컨텐츠 제작사인데 네. 예전에 성균관 스캔들 만들고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단순 외주 제작 업체였다면 이게 제작사는 다 그거예요. IP 홀더의 입장으로 가는 업체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숫자를 찍어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레몽레인이 올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 때 그 송중기 씨 주연의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IP를 이 레몽레인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IP 사업으로 뛰어든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찍어낼 수 있는 실적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현재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 1,400억 대거든요. 위로 열려 있는 룸이 굉장히 큰 회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가 위직 스튜디오다 보니까 위직 스튜디오는 굉장히 여러 업체들과의 협업 관계 그리고 지분 관계를 갖고 있어요. 뭐 MP와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컴투스 그룹과도 뭐 그런 게 있고 결국은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게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에 발을 다 담그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게 위직 스튜디오인데 거기에서 이제 레몽레인은 소위 이제 드라마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IP 경쟁인데 이 모회사인 위직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러한 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IP 리소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연간 제작할 수 있는 제작 편수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제작 편수는 대략 연간 10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맞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 시가총액이 너무 쌉니다. 너무 싸고 아마 시장에선 그걸 생각할 거예요. IP에 대한 실적이 찍히는 걸 보면 주가는 진짜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다크호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차트가 이게 그 이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차트를 보면 여기 거래가 빵 터진 지점 요게 이제 이전 상장을 한 거예요. 보통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주가가 한 달 정도 빠져요. 지금 레몽레인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 과정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세가 잡힌 건데 지금 지난주 후반 들어서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과정 주고 후반 들어서 좀 움직임들이 좋아서 다음 주에 한번 또 단기적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일은 레몽레인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